겨울잠에 개구리도 깬다는 오늘이지만 그래도 꽤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연단에 설 때마다 가장 먼저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여기 광주를 정말 사랑하는 광주 시민들입니다. 또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역시 이 광주를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번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이건 2번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이건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지 결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민주주의가 성숙됐다는 이 광주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상대방이 지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은 정말 우리 광주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선거를 통해서 서로 경쟁해서 보다 더 나은 광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그런 비전, 정책을 가진 분을 선택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서 서로 승복하고 승자는 패자를 위로해주고 패자는 승자를 축하해주면서 진정 더 나은 미래로 나가는 게 그게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어제와 오늘 사전투표일입니다. 특히 우리 호남 지역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열기가 후끈합니다. 전국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사전투표장으로 가고 있겠지만 또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 표 모으기 위해 투표소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20대, 30대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이 과거와 달리 모두 다 투표소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투표소로 가고 있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20대, 30대 젊은 유권자에게 박수를 보내주십시다, 여러분. 윤석열! 우리 전체적인 지지율로 보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지지율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는 시민들이 모두 투표소로 가서 득표율로 연결되어야 확실한 정권 교체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벌써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6시까지 사전투표 시간이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확진되거나 격리된 분들도 이따 5시까지 5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3월 9일 하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오늘 사전투표에 남은 시간 우리가 더 참여해서 우리 광주 시민이 주도적으로 해서 정권 교체 꼭 이뤄냅시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왜 우리 광주가 주도해서 이번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되느냐 몇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수십 년 독점해 왔습니다. 그 독점의 결과 우리 시민이 원하는,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은 정치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 무등산 정상만 해도 보십시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은 공공화 이전 문제하고 직접 필수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분공항 이전 못했다 하더라도 저 무등산 정상의 방공포대는 물론 중요한 군사 시설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기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사거리 40km의 방사포로는 실질적인 군공항 보호도 못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약속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전이라도 무등산 방공포대 이동을 해서 우리 광주 시민께 무등산의 정상을 온전하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군공항 이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에 대한 1번 공약이 군공항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부산 앞바다 가덕도 공항을 보십시오. 작년 4월 보궐선거 때 그쪽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서 여야가 합심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까지 만들었습니다. 무려 3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 그들은 이뤄냈는데 우리 광주의 단체장 국회의원들은 뭘 했던 것입니까? 그 30조의 10%만 이 광주에 왔어도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악관 빗물만 해도 어떻습니까? 지난 2015년 들어오려고 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했고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2017년에 신세계가 다시 광주시에 제안했습니다. 그때도 민주당이 반대했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반대했기 때문에 들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광주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던 그 신세계는 대전에 가서 앞에 사이언스볼을 만들었습니다. 무려 7천억 원에 이르는 돈을 투입을 했고 바로 그곳에서 약 3천 개의 일자리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 좋은 시설이 이 광주에는 들어서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 세력의 폐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어 집권하게 되면 첫 번째, 대통령이 직접 주도해서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해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지역 민주당의 반대로 입점하지 못한 복합 쇼핑몰 반드시 들어서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복합 쇼핑몰은 결코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죽이게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복합 쇼핑몰이 모두 다 있고 유일하게 이 광주에만 없는데, 그러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전통시장, 소상공인은 다 몰락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합 쇼핑몰은 전통시장을 죽이고 소상공인을 죽이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복합 쇼핑몰은 그곳에 가서 쇼핑도 하고 우리의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우리의 2030 청년 학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광주도 바꿔줘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일당 독점의 정치구도 깨고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경제와 가치가 없는 경제와 가치가 없는 지방 권력은 그들끼리 대거리 정치하고 업자와 짬짬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와 가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도 붕괴 사고가 나고 화전도 붕괴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번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서 우리 지역에도 보수 정당이 자리 잡을 수 있고, 그래서 경쟁 체제로 만드는 그런 광주로 만듭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한 저는 여러분들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광주의 1번 공약은 이 광주를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광주에 인공지능 영재고 만들고 인공지능 올림피아드 개최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의 수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저 미국의 실리콘밸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광주도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는 그런 광주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번에 정권 교체를 꼭 이뤄서 우리 호남에도 정치 구도에 있어서 경제 체제를 만들고 이 광주에도 일자리가 넘치는 그런 광주로 만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 단일화하는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안철수 후보의 선택에 대해서 많이 실망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의 정치가 또다시 철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지하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서 정권 인수 단계부터 공동으로 인수하고 공동으로 새로운 정부 준비를 잘 한다면 그야말로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과학, 기술, 강국을 토대로 한 그 대한민국을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로 합쳐진다면 진정 대통합, 국민 통합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차기 정부는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해내지 못한 개혁과제 다 이루는 그런 개혁정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정부와 달리 이념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들의 뭐가 더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런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코로나로 힘드는 국민에 대해서 다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세우고 정치 방역보다 과학 방역에 따라서 이 나라를 다시 살리게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 통합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중도 실용 세력과 윤석열 후보의 건전한 보수 세력, 거기에 합리적인 진보 민주당 내에서도 독해하지 않는 그런 세력과 연합한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진정한 국민 통합의 나라, 국민 화합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제 사전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 반드시 투표소에 가시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가족, 친지, 동료들과 함께 꼭 사전투표에 참여하십시다. 사전투표 투표율을 40%까지 올려서 그리고 국민 전체 투표율 80%를 넘기게 되면 과반수가 정권 교체를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광주시당 고맙습니다. 총괄선대 위원장이신 우리 송기석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